오늘 두 분과 함께 할 텐데 김종찬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그리고 황대호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우선 지난 1월에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를 했어요. 지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좀 전반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사이버 폭력 비율을 보면 지난해 3월에서 8월까지 1220건 정도, 전체 학교 폭력 중에 17%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실 등교일 수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평균을 보면 초등학교가 50일, 중학교가 52일, 그다음 고등학교가 한 83.9일 정도 등교를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학교 현장이 아니라 어떤 이 사이버상의, SNS상의 이런 가상현실에서 이렇게 좀 불특정 다수의 어떤 폭력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빈도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굉장히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버 폭력은 뭐 어떤 범주 내에 들어와야만 이렇게 지측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이 사이버 폭력에 대한 어떤 대응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에 코로나 국면에 이제 접어들면서 어떤 대응 매뉴얼이 사실 만들어지긴 했는데 말씀대로 이게 어떤 영역에서 어떤 형태로 자행되는 것이 사이버 폭력인지 또 그걸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가 지금 아직 사실 꼼꼼하게 지금 구성되어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처벌하려고 그래도 사실 삭제하거나 은폐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쉬워진 구조이기 때문에 또 특히 그런 SNS상의 서버가 외국에 있는 채널이라면 직접적으로 이 사이버 수사권을 가동하기 힘든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처벌은 힘들어지고 또 그 상황에서 한번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이게 또 영구히 남는 낙인의 기록처럼 이렇게 남게 돼요. 한번 퍼지면 잡을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당국에서도 지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게 참 학교 폭력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학교 폭력의 고리를 좀 끊기가 좀 어려운 건지 계속되는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이게 사회 현상과도 좀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계속 이게 고성장 압축 사회를 하면서 사실 맞벌이 부부도 늘고 있고 또 한부모나 결손가정 또 여러 가지 이 사각지대들이 일어나면서 어떤 불만이나 분노가 계속 증폭이 되고 있고요. 25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운영은 하지만 사실 이게 법적 쟁송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고 경찰 수사가 개입되는 부분도 다반사기 때문에 사실 단위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 이 지자체나 전담 기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데 사실 많은 정책과 프로그램을 좀 하고는 있지만 어떤 여러 가지 이 법적 쟁송이나 여러 가지 그 기타 개입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기에 조금 또 힘든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버 폭력은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일들이 자행돼도 어떤 은폐하기 쉽거나 삭제해버리면 또 되는 그만이고 또 이게 출처를 또 확인하려 그래도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이미 좀 이걸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미 사건은 벌어지고 피해는 있고 그 뒤에 이제 좀 수습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부 그 운동선수들의 그 과거 폭력 미투가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면서 최근에 또 기존의 운동부 학교 폭력 문제까지 다시 또 수면에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예전보다는 분명히 나아지긴 했을 텐데 좀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아시는 유명 배구 선수 쌍둥이 자매의 이런 지금 학교 폭력 사건이 지금 대두가 되면서 사실 국가대표 무기한 출전 정지 지금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그게 번져서 또 남자 배구 선수들도 징계를 똑같이 받았고요. 지금은 이게 배구뿐만 아니라 또 축구, 야구까지 전방위 종목으로 다 지금 확대가 되면서 사실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그런 학교 폭력에 대한 운동부 폭력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끊임없이 대두가 돼서 시스템 정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 미투가 지금 정말 그 사실로 밝혀진 부분도 있지만 지금 뭐 논란에 이렇게 연루되면서 이게 허위 사실인 경우도 있고 또 아직까지는 또 시비 논란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전에 학교 그 운동부 폭력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굉장히 일부였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올곧게 또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 선수들이나 지도자분들이 굉장히 위축을 받고 있는 상황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저는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하겠다. 이런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거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사실 그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해서 네. 이렇게 학폭을 저지른 운동선수들은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거나 또 응시를 할 수 없게 하겠다라는 게 주요 골자인데요. 네. 사실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운동부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 뭐 이런 합숙소 열악한 합숙 환경이라든가 또 열악한 처우들에 대한 개선이 병행되면서 또 그런 교육들이 발 맞춰졌을 때 네네. 그럴 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안타까운 것은 이게 체육에만 국한돼서 일어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예. 각계 사회 계층, 각 분야에 만연해 있었던 것들. 그래서 그것들이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로 자꾸 이렇게 두각이 되는데 아까 김종찬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시스템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바로 대처하지 못했던 이런 프로세스들을 정비하고 그런 관련 사업이나 정책들을 발굴하는 게 좋은 것이지 자꾸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한 징계 이력 관리, 자꾸 그거에 대한 처벌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엘리트 체육 위주였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이제 정말 독일처럼 생활체육 위주로 네. 바꿔서 그 안에서 뭐 국가대표도 뽑고 올림픽도 내보내고 이런 방향성의 어떤 전환은 어떨까?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게 엘리트 체육이 이게 어떤 적폐나 개혁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네네. 거기서 어떤 카르텔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없애는 가장 큰 방법은 나머지 95%의 인프라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즐기고 능력과 수준에 맞게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면 사실 이런 운동부 폭력이나 여태까지 했던 스포츠 미투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해답을 그런 5%도 안 되는 엘리트 체육에서 찾지 말고 그들의 일부가 기득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정책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95% 국민이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인프라와 정책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이런 적폐들은 저는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가해자의 경우에는 처벌이랄까요? 법률 근거는 없던데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지금 마무리가 되곤 했습니까? 사실 이제 이 학교 자체 내에서 일단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꾸리고요. 네. 거기서 어떤 뭐 교육봉사라든가 교육이수 이런 것들을 주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 이제 교육지원청단이 이제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 이관이 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는 대부분의 그 정도까지 이관이 되면 사실 법적 소송의 쟁의가 같이 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뭐 처벌에 대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어서 네. 사실 19년도 자료를 보면 이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심의 건수 한 8,600건 중에서 보면 서면 사과와 피해자 접촉 금지 조사를 받은 학생이 한 5,800명. 네. 그다음 한 특별교육 이수가 한 3,900명. 그다음 전학이 한 700명. 그다음 퇴학이 한 31명 정도니까 사실 이게 지금 사회적 공분으로 봤을 때는 처벌 수위가 이마저도 높은 편은 아니다. 네, 이렇게 네.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적쟁이가 가서 어떤 이제 소년 법원에서 어떤 이런 걸 계류를 받아도 아까 말했지만 의무교육과정이라는 어떤 이런 명분 아래서 아이들을 가해자도 선도하는 것이 일단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네. 형량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국민들께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사회적으로 이런 처벌 기준을 합당하게 좀 강화시키고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좀 전방위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여론들이 많이 형성. 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이제 학교 폭력도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이 사회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네,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저는 이 경찰기관과 또 지자체기관 또 여러 가지 그 폭력을 다루는 전문기관들의 공조를 통해서 네네. 이 학교 밖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 언어 폭력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새롭게 지금 발생되고 있는 유형의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팀 전문 인력을 따로 구성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걸 25개 교육청 차원에서 서로 호환하고 사례들을 빨리 발굴해서 이러한 사례들에서 어떤 처벌을 주고 또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를 좀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지금 하루빨리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좀 적극적인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교육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주제 관련해서 또 마지막 제언이랄까요? 한마디씩 들어보고 또 관련 활동 계획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사실 이번 그 스쿨미트라든가 이런 학교폭력의 또 사례를 보면 사실 우리 국민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부하 명예도 네. 그 부하 명예가 어떤 타인에 대한 고통, 트라우마를 남기면서 쌓은 부라면 언제든지 이건 박탈당하고 지속될 수 없다라는 교훈을 전 주시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25개 교육청별로 또 아까 학교 폭력의 현장에서 어떻게 예방 프로세스를 잘 가동할 수 있는지 이런 전담 기구 인력 이런 거에 대한 확충이 저는 병행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때마다 자꾸 전수조사하고 때마다 성토하는 것이 아닌 네. 정말로 이걸 예방할 수 있고 또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인프라를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또 이 학교운동부 폭력 이 사례를 보면서 요번에 경기도 학생 스포츠 활동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내용의 골자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발생되지 않게 이런 어떤 운동부 학부모든 지도자든 학생들은 이분에 대한 어떤 지원 또 이런 학교 운동부와 클럽 스포츠를 병행해서 같이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이걸 학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체육회 이렇게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만드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늘 경기교육 슬로건처럼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육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